都没什么事做啊，闲得蛋疼，亏损。大胆的预测一下，明年的加工行情应该会比今年 최근 한국의 행보에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을 일삼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통쾌한 역보복에 완전히 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배터리 사업과 반도체 사업은 중국이 원자재 독점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년간 세계 시장을 휘어잡겠다며 매년 수십조 원씩 투자했고 실제로 성장은 했으나 그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죠.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까지 등장하는 등 1대1로가 아닌 침체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죠. 최근 한국이 하늘길을 막자 또다시 보복을 서슴지 않는 중국이 무역 환경 수호와 시장 규칙 준수를 입에 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기술 도둑질은 세계 산업계에 있어 난치병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천 기술이나 인력을 빼내는 것부터 기술을 생산하는 장비나 도면들을 뒷돈, 산업 스파이를 넘어 투자자로 위장해 회사에 침입한 후 내부 자료를 빼내는 등 그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화해왔죠. 결국 미국이 가장 먼저 IRA라는 칼을 빼들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칼춤에 한국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거래를 하던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기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유예기간을 가지며 세계 각국의 탈중국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발품한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IRA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에 이어 음극재 생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달 31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연산 1만 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을 착공했는데요. 2021년 12월 연산 8천 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을 준공하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2단계 공장이 가동되면 총 18,000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는 60kW 기준 전기차 약 47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중국 없이 배터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재료 시장을 누구보다도 먼저 선점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현재 글로벌 전기차용 음극재 시장은 인조흑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천연흑연에 비해 배터리 수명은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인조흑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며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더 질 좋은 흑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포스코케미칼은 제철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산코크스를 원료로 인조흑연을 제조합니다. 침산코크스는 자회사인 포스코 MC머티리얼즈로부터 공급받는데요. 포스코는 제철 부산물 시장을 확보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등 자원순환 제고와 함께 그룹 내 밸류체인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밸류체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미국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와 6년간 약 9,393억 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하며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산화에 이은 첫 해외 수출 사례로 이번 2단계 공장을 적기에 준공해 계약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 중국과 거래 중인 기업이 상당수 한국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의 경제일간지에서는 한국 배터리 3사 때문에 현재 한국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것은 일시적이자 자국 기업의 수요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반도체 업계는 아예 사업을 접을 위기에 직면해 투자를 감축하고 직원들을 갑자기 해고하는 등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그간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 데다
오히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며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2014년부터 SMIC와 YMTC 등에 연간 약 60조 원씩 투자해왔는데 한국을 뛰어넘기는커녕 경쟁할 수 있는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면서 중국 당국은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투자와 부패 혐의 등으로 주요 인사들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매년 투자한 60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상황이 그려진 것이죠. 이 여파는 고스란히 일반 노동자들에게 전해졌는데요. 今年干机加工的可能要倒掉一大半，什么原因呢？行情突然就淡下来了，都没什么事做啊，闲得蛋疼，亏损。开一停六，开二停五。 이러한 업계 종사자들의 현 상황과 함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YMTC가 IRA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직원 10%를 해고한 사실을 보도하며 2022년 성과 검토에서 저성과자로 평가돼 해고 대상이 되었다면서 해고 직원 중 근속 연수가 5년 미만인 직원에게 회사가 지원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중국의 경제 전문가는 다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大胆的预测一下，明年的加工行情应该会比今年更难做。大家有没有发现哦？其实15年、16年那个时候呢，带动这个加工行业的是手机壳，也就是从智能手机开始，这个产业呢带给了加工一波高速的增长。但是呢，到现在为止，没有什么新的增量市场，而且呢，外贸正在萎缩，外贸的萎缩直接这个蛋糕是在缩小，而这个做加工的这个群体呢还在增加，还在大，产能还是过剩的，严重过剩。所以呢，我认为如果你正想去搞几台机创业除非你有非常好的业务资源，很可靠的你不要轻易的下水。还有就是在你过去3-2年都没有挣到什么钱的，把希望寄托于将来可能会挣钱的，如果你没有什么好的方向，我认为你不如零钱关掉，基本上没有什么机会的。 라며 중국의 암울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근간이 되어온 제조 가공업이 몰락하고 있음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국임을 자처하면서도 소인배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흔들어온 중국이 최근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 외교부장은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며 분열이 아닌 개방, 혼란이 아닌 질서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는 등 국제 무역 환경 수호를 입에 올린 건데요. 이에 네덜란드는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형식적인 말을 하면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국 무역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등 가공업의 목줄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IRA의 영향을 덜 받는 네덜란드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으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수출 규제 공세로 중국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 수십 년 뒤처질 수 있다면서 해외 기술이 없다면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는 데에만 최소 20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의 한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설립자는 장기적으로는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들이 제품을 재설계하거나 심지어 철수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우려에 직면해 일부는 파산할 수 있다면서 남은 기업 역시도 연구 개발 R&D 투자가 줄고 혁신 역량이 약화해 전체적인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당 통화는 네덜란드가 최근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뤄졌으며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중국이 EUV, 노광장비 등으로 슈퍼을에 위치한 네덜란드를 회유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또한 대중국 규제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의 패권과 사익을 위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일부 국가를 협박 회유해 중국을 억압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그대로 중국에 되돌려줘도 할 말이 없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 이유만으로 경제 보복을 일삼고 글로벌 공급망을 쥐고 흔들며 국제 경제 질서를 해쳐온 건 다름 아닌 중국이니까요. 이번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무역 환경 수호와 시장 규칙 준수를 외치고 있는 건데요. 자신들도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아는지 해당 문서는 해외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으며 중국 당국의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디 한국이 기술의 초격차로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기원합니다.